2026년 증시가 더 오를지에 대한 변수는 트럼프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6월에 새로 등장하는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 정책이 바뀌고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돈을 풀면 돈이 흔해져서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연준이 긴축으로 가다가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증시가 어떻게 됐나요? 3년 동안 내리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나오는 연준 의장은 난 돈 푸는 거 싫어요.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폴리마켓에 의하면요. 지금 닉 리더랑 케빈 허씨가 가장 유력한데, 케빈 허씨는 기존의 연준 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준은 돈을 너무 많이 푼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 축소를 통해서 인플레를 막고 금융 위험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연준이 돈 푸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자는 행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도 늘어나는데 자산을 줄인다는 거는 부채도 줄이겠다라는 거죠.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연준의 부채 파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는 소비할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는 이제 다시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하지만 케빈 허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된다? 그러면 달러는 지금처럼 정해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정답이 트럼프가 지명하는 연준 의장에 따라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미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분석가 나탈리 브루넬이 지은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이란 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나탈리 브루넬은 에미상 수상 경력의 탐사보도 기자 출신 저자인데, 복잡한 비트코인과 화폐 시스템을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절반이 달러에 대한 통찰력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이 깊어? 놀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절반이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인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방에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러가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왜 금이 오르고 있는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와 투자로서 매력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달러가 앞으로 어떤 위기에 처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달러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는 예정된 수순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연준 부채를 축소하고 미국 정부도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막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달러를 믿지 않게 되고 휴지 조각과 다를 바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미 이란, 베네수엘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지만 그것도 화폐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달러 초창기에는 이제 금과 고정적으로 교환해줬었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71년 미국이 금과 달러를 고정값으로 교환해주는 금퇴환제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했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찍어내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채를 사주면서 달러의 팽창을 도와줍니다. 미국 내에서도 달러가 나날이 늘어나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미국의 은행들이 국채를 사줍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정부는 다시 예산을 지출해서 시중으로 돈을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면은 연준이 은행에 국채를 매입해줍니다. 그러면 시중의 돈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돈이 늘어나면은 부동산, 주식, 원자재, 상품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 부르죠. 은행들은 자신이 가진 돈보다 10배 이상의 부채를 일으켜서 대출을 해주는데, 10%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은행은 레버리지로 돈을 벌고, 금융위기가 오면은 우리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만듭니다. 살아남은 은행은 다시 살아나고, 인플레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미국 달러는요 40% 이상을 새로 찍어냈어요. 나스닥은 팬데믹 이전보다 증시가 3배 가까이 올랐고, 부동산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새로 만들어내는 만큼 부채가 또 증가하겠죠. 그리고 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납니다. 당장 빚을 내서 돈을 쓸 땐 좋았겠지만 앞으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자를 갚을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면은 국가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부채를 나날이 늘려나가지 줄이질 않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갚을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부채는 고정된 숫자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벌어지면 소득과 자산이 늘어납니다.
부채를 갖기 쉬워지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도 늘어나고 국가가 보유한 자산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꾸준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부채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골고루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71년 이후에 대표적인 유동성으로 불리는 M2 통화량을 보면은 연 7%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급여는 연 3%만 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은 서서히 구매력이 약해지는 거죠. 노동력으로 집을 사거나 상품을 사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산가들은 빠른 속도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거죠. 1971년부터 달러를 찍어낸 연준이 이번에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인해서 달러 생산을 멈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책에서 트리핀 딜레마로 인해 달러의 위기를 지적하는데, 달러를 찍어내지 않으면 나날이 팽창하는 달러를 다른 나라에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이 딜레마 때문에 미국은 상품을 사주고 달러를 다른 나라에 보내줘야 전 세계의 유동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의 달러를 얻은 나라는 석유를 사고 미국채를 사면서 다시 미국에 돈을 보내줍니다. 미국은 무역으로는 적자를 보지만 투자 금융으로 다시 달러를 회수해 나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나 금융업이 발전하게 된 건데요. 이런 과정 때문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서 달러 생산을 강요받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나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임금은 느리게 오르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 로마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화의 금 비율을 점점 줄이다가 나중에는 금화의 금이 없는 수준까지 갔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서 결국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망하게 됐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증거가 금인데요. 달러는 늘어나고 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으니까 금 가격이 5년 동안 154%가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5년 동안 159%가 상승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상승률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에 투자할까 비트코인에 투자할까 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책에서 비트코인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에 비유하는데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돈은 교환 매개, 화폐 단위, 가치 저장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근데 달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가치 저장 기능이 약합니다.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금은 가치가 저장될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저장 기능이 좋은 금,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달러 이전에 널리 화폐로 쓰였죠. 연 1.5에서 2% 수준으로 공급이 굉장히 적고 희소성이 좋고 내구성이 강해요. 문제는 무거워서 휴대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금 교환증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됐죠. 금 보관소에는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맡겨놓고 종이로 거래를 한 겁니다. 그곳이 은행이 된 거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될 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켰고 그곳이 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레버리지 대출로 인해서 경기 침체기에 공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 거고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달러를 찍어내게 된 거죠. 즉 금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지만 달러의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강력한 화폐로 쓰일 수가 있어요. 2100만 개로 수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죠. 거기에 금의 휴대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나들기가 좋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내줄 수 있습니다. 1억 분의 1 단위를 사토시라고 부르는데 지금 시세로 1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1원까지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보낼 수 있죠. 게다가 비트코인은 달러 통제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미국은 국가를 제재하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동결시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달러 통제력으로 인해서 대항을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패권에 끌려다니게 되죠. 미국이 근육을 과시할수록 다른 국가들은 달러가 아닌 금,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향후 제재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AI,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디지털 자산이 더 거래가 편리해지고 있어요.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장 강한 돈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달러가 대체됐고 지금은 달러의 딜레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금과 달러의 단점을 제거한 화폐로서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싸다, 가격이 과거보다 많이 올랐다 라고 하는 말들은 과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죠. 미래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대부분은 앞으로 변하는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거 비싸 아니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만큼은 정해진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이미 중앙은행들이 금과 비트코인을 달러 대신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권장하는데, 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트리핀의 딜레마, M2 통화량, 연준 대차 제도표, 이걸 빼놓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은 달러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람들은 서서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늪에서 빠져나올지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비트코인이 자본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단으로서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비트코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 피자 한 판 가격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제는 1억을 넘어갔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죠. 저자는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이 모두가 쓰는 새로운 돈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간 즉시 아마존 거시경제학 1위를 차지한 책인데요. 오늘 영상으로 달러 가치의 하락과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하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었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신다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가격이 내릴 때마다 불안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